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말에 아주 우리는 많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하는 쪽에 이제 뉴스들이 많았고, 또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는 전쟁을 안 한다, 이렇게 전쟁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계속 겹쳐지는 그런 휴일 동안이었습니다. 새벽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가능성 이런 것을 찾았다는 뉴스가 이제 전해졌지만, 시장은 우선 이제 걱정되고 우려되는 그런 뉴스부터 받아들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부터 1.38%나 하락을 해서 2,706포인트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다시 밀리면서 2,700을 살짝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694포인트까지 갔다가 이제 서서히 전쟁 우려감이 이제 조금씩 진정되는 그런 뉴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뉴스가 이제 후행적으로 시장에 자꾸 전해지면서 서서히 지수를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종일토록 매도 우위를 이렇게 지키었고, 개인들은 이제 매수 우위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613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920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131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색깔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2,743.80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03포인트, 포인트로는 0.72포인트 이렇게 떨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거의 보합이죠. 삼성전자가 보합만 갔어도 빨간색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작할 때는 1% 넘게 크게 밀리면서 시작을 했고, 역시 이제 추가적으로 출발해서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였지만, 그 후에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비교적 회복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게 보합선상에 와 닿고, 계속해서 보합선상을 오르내리는 그런 이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과 함께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내놨고, 물론 이제 장 끝날 무렵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많이 내놨고, 개인들은 반대로 이제 매수 우위를 계속 지켜갔습니다. 기관들은 거의 보합권의 움직임을 가다가 마지막에 2시 넘었으면서 매수 쪽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날 무렵에는 외국인도 좀 매도폭을 줄이고, 또 개인들도 매수폭을 오히려 줄이는, 그래서 이제 개인들 매도 물량을 좀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매도폭을 좀 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9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1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2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884.25포인트, 그러니까 지난 주말보다 0.29% 상승한 채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좀 알아보면, 역시 이제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제가 당분간은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한 11만 3천 주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동시효과에서 조금 이렇게 밀어버리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17,000주 매도 우위를 쓴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하이닉스는 뭐 주말보다 1,500원 빠졌고, 삼성전자는 100원이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띈 거는 역시 리오프닝 관계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세계 각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최근에 막 이거 처음에는 몇 개 나라를 카운트를 했었는데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방역 규제를 해제하겠다. 우리도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뭐 상당히 많은 주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그 뭐 밤 10시까지 좀 늘어났지만 거리두기가 그거 뭐 10시까지 하는 거랑 뭐 9시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그 실제로 그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쪽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든 건데,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어쨌든가 다음 달 되면 이런 시간 규제 같은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없어지거나 뭐 자정까지 한다거나.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제 시간의 문제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도 많이 오르고 뭐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그래서 뭐 JYP, 뭐 하이브 뭐 등등 해갖고, 엔터테인먼트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거죠. 오프라인 이제 콘서트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카지노입니다. 카지노가 이제 그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이제 매출이 다시 급격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로 해서 그쪽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쪽인데, 해운은 이게 뭐냐면 이 지금 물류대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물류대란이 이게 해소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해소돼서 이제 뭐 이런 물류대란이 없어지고 이런 거 쉽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란 전망.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그 발틱 해운 지수라고 하죠. BDI 그 벌크선에 적용되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상승률이 다소 주춤하긴 했는데 이게 동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이제 해운주도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운이 감도는 이것 때문에 사료는 계속해서 사료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5대 밀 수출국이고 우리나라도 그 사료용 밀을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이제 거기가 전쟁이 실제로 나면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에너지 쪽도 이게 똑같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곡물가 오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 발발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에너지에 관련된 천연가스, 석유 이런 것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뒷걸음질 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한 에너지 값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가면서 조금 전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불식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반대로 또 에너지 관련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주가가 내려가는. 근데 당분간 이런 게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지털 화폐 관련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이번 주에 그 디지털 화폐 행정명령을 그 발령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미국 정부 기관도 디지털 달러. 왜 그 올림픽 동안에 디지털 위안화를 그 썼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뭐 이건 원래부터 좀 각국이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전망이다. 이런 걸로 해서 또 이런 관련주들이 또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굉장히 뭐 헷갈리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주말은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쉬십시오 이랬는데 뭐 댓글 보니까 걱정 계속 하시던데 걱정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사실 오늘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날지 또 안 날지 이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의사를 물을 때 나는 뭐 안 나는 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꼭 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뭐 이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지금 커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간다.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시장으로 보면. 근데 미국 시장은 이번에 휴일이 굉장히 길잖아요. 월요일이 휴장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말 지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긴 연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가 핫 이슈가 돼 있는데 그 연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주말 시장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투자자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데다가 연휴 동안에 이제 계속 이 전쟁 난다. 이건 이제 주로 미국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은 뭐 그 기간 안에도 연휴 기간 안에도 그 NSC인가요? 뭐 그 미국에서 이제 계속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회의 소집도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확신이 있다. 이런 입장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이제 아시아권 시장이 출발할 때 그렇게 썩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안감이 많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또 그 사이에 좀 그런 불안감을 좀 이렇게 누르는 해소시키는 뉴스도 있었는데 그 뉴스보다 이제 휴일 동안 불안했던 게 먼저 시장에 영향을 준 거죠. 근데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뭐 16일이라고 그랬다. 또 20일이라고 그랬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덧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수일 내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게 또 상당히 러시아로 하여금 좀 억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간 뭐 시장의 입장에서는 자꾸 지금 이제 늑대가 와요 이러면 예방주사를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지난 주말 끝에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게 EU 회장국이잖아요. 현재 프랑스가. 그러니까 그 푸틴하고 또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연속해서 이게 전화 통화를 하고 막 회담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푸틴이 러시아가 미국과의 그 외교적 회담, 더군다나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회담, 그런 이제 그 대통령끼리의 회담, 그 최고위급 회담이죠.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 하는 이제 푸틴 생각을 전했고, 또 그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하고 나서 바로 자기는 이런 즉각적인 휴전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그 돈바스 지역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동쪽은 뭐 그냥 거기는 뭐 예전부터 러시아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거기 뭐 진주하고 뭐 이런 거기는 늘 자주 포격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 러시아 친러시아계 가 이미 잡고 있잖아요. 민병대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 민병대가 아니랍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민병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화토 치실 때 굳은 자라고 아시죠? 그냥 그거는 이미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어떻게 해서 근데 우크라이나가 잘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까딱 잘못해서 뭐 러시아를
어떻게 침공하는 척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세게 맞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도까지 막 진격해서. 그랬을 수 있죠. 러시아는 이제. 그런데 뭐 그러지도 않은 상태고, 제일 이제 그러면서 답답한 게 우크라이나죠. 그러니까 EU 쪽에서 해서 나토에 가입하자니, 사실 나토 가입, EU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뭐 우크라이나가 뭐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태가 조금 진정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회복 기미를 점점 빠르게 이렇게 나타냈고,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으로 거의 뭐 색깔은 대만도 뭐 빨갛게는 못했지만 그렇게 이제 복구시켰고, 일본 니케이도 뭐 상당히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뭐 빠진 것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0.78% 정도 하락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를 정치공학적으로 답을 내서 뭐 이렇게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건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정치공학적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거는 답을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시달리게 되니까 투자자로서는 죽을 맛이죠,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신경 써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시장이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뭐가 탁 터지면 우리는 전쟁이 난다, 러시아가 침공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시장이 밀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속 지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돌출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시장에서 상당히 소화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 번 하면 그 충격이 굉장히 소화돼서 제 보기엔 뭐 정작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그래도 아주 짧은 충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커졌어요. 과거보다. 이 여러 차례 이거를 예방주사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은 침공한다고 그러지, 러시아는 안 한다고 그러지. 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이제 이게 투자자로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기초 그 머티리얼이 뭐 막 폭등하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장단에 춤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 장단에 춤추면 돼요. 이제는 우리 장단에 춤추면 돼요. 그럼 우리 장단이 뭐냐?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점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점 줄여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면 반도체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오르내리면서 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오늘 이제 오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이 마이너스였어요. 매도였다가 종가 무렵을 지나가면서 매수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정리된 거는 한 3,200억 정도 선물 순매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게 코스피 200 기본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파생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그동안 이제 빠질 때마다 우리가 분할 매수 뭐 했으니까 나누어 샀던 관심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는 연말에 제가 범 내려온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어요. 오늘도 보시면 알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벗어난 게 없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오히려 강하게 순간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다음 달 동시만기일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이죠. 그 전에 내주고,
이익 실현을 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제대로 시장이 뻗지를 못했다.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멸되는 그런 시기하고도 또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계속해서 오른 거 없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더 끌고 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금이라는 보험 이거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로 다 실으면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예측한 거나 아닐 때 전혀 운신의 폭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는 20, 누구는 30, 어떤 분은 40 차이는 있겠지만 이 보험이라는 거, 현금 보험이라는 인슈런스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뭘 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되면 이게 우리 장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장단에 맞춰서 하면 돼요. 이렇게 시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의외로 답이 간결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이런 뉴스 나오면 놀래서 이거 막 이랬다 이런 또 다른 뉴스 나오면 또 아닌가 봐 이러고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기준점은 자꾸 내 중심에서 중심을 잡고 시장을 봐야 된다.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또 월요일 휴장이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이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수요일 아침이 돼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